자, 이번에는 푸비니 정리 2 해봅시다. 자, 푸비니 정리 1 잠깐만 복습해보면 푸비니 정리 1 같은 경우는 뭐였냐면 영역이 이 아래의 영역이 사각형일 때만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서 배웠었고, 그 다음에 사각형일 때는 우리가 예를 들면 x가 a서부터 b까지 움직이고 y가 c부터 시작해서 d까지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적분의 순서가 x를 먼저 하건 y를 먼저 하건 상관은 없었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함수가 조금 더 적분하기 쉬운 것부터 먼저 계산을 해주는 게 조금 더 정확하게 풀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이번 시간에 할 거는 뭐냐면 영역이 이렇게 이제 사각형이 아닐 때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유형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두 번째 유형이 있는데요. 자, 지금 보면 둘의 차이가 뭐냐면 얘 같은 경우는 y는 fx꼴로 나와 있을 때고 얘 같은 경우는 x는 뭐 gy꼴 이런 식으로 x는 gy 이런 식으로 x가 y가 독립변수고 그 다음에 x가 종속변수인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서 개념을 설명해 볼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 요거를 하기 전에 뭘 먼저 생각을 해볼 거냐면 아까 앞에서 그 배웠던 내용 중에 뭐가 있었냐면 그 푸비니 정리 1이 왜 x부터 해도 되고 y부터 해도 되고 그게 상관이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어요. 그쵸? 거기서 나왔던 내용을 잠깐만 이용해 볼 건데, 자, 봐봐. 예를 들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다 그리면 이렇게 y는 g1x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요렇게 y는 g2x가 이렇게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영역이 요렇게 나가져 있는 상태입니다. 조금 더 그냥 일자로 가야겠네요. 이렇게 다시 그릴게요. 이렇게 뭐 이렇게 돼서 얘가 지금 y는 g1x, 얘가 y는 g2x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자,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했었냐면 위에 어떤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했을 때 z는 f, x, y라는 함수가 그려져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걸 어떻게 했었냐면 여기를 잘라서 요 넓이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a부터 b까지 스캔한다 라고 했었어요. 그쵸? 자, 그럼 이 넓이를 어떻게 구하냐면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지금 이 넓이 같은 경우는 x가 정해져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x가 정해져 있을 때 y 값이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y 값이 g1x부터 시작해서 g2x까지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f, x, y에 대해서. 그러면 얘는 y에 대해서 지금 적분하는 거니까 이 길이 y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니까 dy가 되겠죠. 그렇죠? 이게 얘가 지금 요 넓이입니다. 이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a서부터 b까지 x에 대해서 적분을 때려주면 되겠죠. 그쵸? 자,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게 dy, dx가 헷갈리지 않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건데 잘 보세요. 자, 일단 첫 번째는 이 여기 위에 올라오는 요 범위에 있는 게 x면 얘가 y가 와야 됩니다. 다시 이거 잘 기억하세요. 나중에 삼중적분일 때 엄청 헷갈리면 잘 들으세요. 자, 얘가 지금 y에 대해서 적분하면 여기 위에는 절대 뭐가 있으면 안 돼? y에 대한 함수가 있으면 절대 안 돼요. 여긴 항상 x에 대한 함수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삼중적분으로 넘어가서 나중에 여기 dz가 붙을 건데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 영역에 x랑 z는 있어도 되지만 y는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 얘를 y에 대해 적분하고 얘를 집어넣고 얘를 집어넣을 건데 그러면 뭐가 남아? 얘가 만약에 y에 대한 식이라면 y가 남아버리잖아. 그치? 그러면 안 된다고. 무조건 이 뒤에 있는 변수로만 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여기 이중적분이니까 dz는 잠깐 뺄게요. 됐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잘 봐. 요런 경우에 지금 우리가 어떻게 잘랐냐면 이렇게 잘랐죠? 지금 뭐에 대해서 잘랐어요? y축에 대해서 평행하게 잘랐죠? y축에 대해서 평행하게 자르면 dy가 오는 겁니다. 됐어? 다시 내가 이쪽으로 왜냐면 나중에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 얘를 이렇게 잘라도 되고요. 지금 요 단면을 이렇게 잘라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잘라도 되거든요. 그럴 때 헷갈려요. 그럼 dx야? dy야? 뭐가 먼저 와야 돼? 자, 빨강 색깔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잘랐어요? y축에 평행하게 이렇게 잘랐죠? 그쵸? 이런 경우는 뭐부터 온다고? 앞에가 dy, dx가 오는 거고. 됐어?
파란색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잘랐어요? x축의 평행을 잘랐죠. 그쵸? 이럴 때는 dx dy가 되는 겁니다. 이게 왜 푸비 정리 2가 어렵냐면 그냥 요렇게 푸는 건 쉬워요. 요거 같은 경우 누가 이걸 이렇게 자르겠어. 이렇게 자르면 어떻게 되게? 이렇게 자르면 요렇게 자르면 요 함수를 따로 잡고 또 요 함수를 따로 잡아가지고 빼야 되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이렇게 하면 너무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이렇게 자르는 문제고 이런 건 쉬워요. 그냥 바로 나오니까. 하지만 이런 문제 같이 우리가 x로도 자를 수 있고 y로도 자를 수 있는 경우에 그럴 때 대부분이 이 안에 들어있는 fx, y라는 얘가 하나의 변수로밖에 적분되지 않아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뭔 소리냐면 자, 요런 문제처럼 x로 잘라도 되고 y로 잘라도 되면 선생님 그럼 문제를 내가 그냥 임의로 하나 정해서 내가 만약에 이거를 y로 풀고 싶다라고 하면은 요렇게 잘라가지고 얘를 dy, dx 해주면 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x 먼저 적분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자른 다음에 이거를 dx, dy로 표현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문제가 너무 쉽잖아. 그러니까 문제가 어떻게 내냐면 이 안에 들어있는 애가 x 또는 y로만 적분이 돼요. x로도 적분되고 y로도 적분되는 게 아니고 딱 한 변수에 의해서만 적분이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당연히 얘를 뭘 선택하냐에 따라서 답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안 구해줄 수도 있고 구해줄 수도 있다고요. 그쵸? 그럼 문제를 어떻게 내냐? 문제를 이렇게 줍니다. 그냥 이렇게 주고요. 이렇게 주고 우리가 이거를 dx, dy로 바꿔서 풀게 문제를 낼 거예요. 그 뒤에 우리가 지금 여기가 아마 지금 이게 연습 문제가 한 10개 정도 되거든요. 제일 아마 많을 거예요. 지금까지 한 거 중에서. 그래서 많이 이제 적용해서 풀어볼 건데 결국에는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냐면 이렇게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이거를 우리가 범위를 바꿔서 dx, dy로 표현해서 적분해서 푸는 게 우리의 키포인트입니다. 얘는 y로 적분되지 않아요. 그런 문제가 나올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어차피 뒤에 하면서 이제 예제할 건데 한번 예제하기 전에 먼저 얘기를 해줬어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자를 때 요렇게 잘라서 요 부분에 대한 게 지금 얘가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요렇게 생기는 요 넓이가 뭐가 되냐면 인테그랄 g1x부터 시작해서 g2x까지 fx, y를 어떻게 잘랐니? y축에 대해 평행을 잘랐으니까 dy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인테그랄 a서부터 b까지 이거를 쭉 스캔하는 거라고 했죠. 그쵸?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스캔 이렇게 가는 거니까 a부터 b까지 dx가 뒤에 붙는다는 거. 얘도 마찬가지겠죠. 얘도 지금 이렇게 자르면 이렇게 자르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를 또 갈라서 이 함수를 x는 h2x 그 다음에 요 함수를 x는 h1x 이렇게 나눠 놓고 그 다음에 해야 된단 말이야. 왜냐면 여기 이게 뭐가 될 거냐면 얘가 인테그랄 h1x부터 시작해서 h2x까지 fx, y고 x축에 평행을 잘랐으니까 dx가 이렇게 들어올 건데 이렇게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치? 더 복잡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푸는 게 편하다? 그냥 이렇게 자르는 게 훨씬 편하다. 됐어요? 됐죠? 그럼 이제 얘를 봅시다.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워볼게요. 얘 같은 경우는 여기가 지금 얘는 x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y가 c부터 d까지 갈 때 이렇게 해서 이 함수를 뭐라 잡냐면 x는 h1x 이 함수를 뭐로 잡냐면 x는 h2x 뭐야 x가 아니잖아 h2y죠. 내가 아까도 좀 잘못 설명했네. 그럼 여기서 그치? 어쨌든 h1y가 돼야죠. 그쵸? x에 대한 식이니까. 그럼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자를 때 당연히 이거는 이렇게 잘라줘야겠지. 그치? 이렇게 잘라줘야겠죠. 이렇게 그치? 그러면은 요게 아까 위에 함수가 지웠지만 얘가 만약에 뭐 이렇게 생겼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잘라주면 되겠어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요 라인 요 부분이 뭐가 되는 거야? 단면적의 넓이가 되는 거겠죠. 그쵸? 이 넓이가 뭐냐면 이 넓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x가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그치? h1y부터 시작해서 h2y까지 그 다음에 y의 범위는 c부터 d까지니까 c부터 d까지 dx, dy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자를 때 어떻게 자른다? 이렇게 자른 겁니다. 이렇게. 얘도 이렇게 자르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가 먼저 와야 돼? dx가 먼저 와야 된다. 그 다음에 아까 말했지만 제일 중요한 거야. 나중에 삼중적분 할 때 제일 중요해요. 여기 들어온 애는 반드시 모으면 안 된다고. x가 절대 들어있으면 안 된다고. 무조건 이 뒤에 있는 애로만 이루어져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쵸? 이거 나중에 삼중적분 가서 또 얘기할 거야.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헷갈리기 때문에. 됐죠? 자, 이렇게까지 하고 이제 개념 설명은 다 끝났어요. 이게 바로 푸비 정리 2입니다. 됐죠? 푸비 정리 2라는 게 뭐냐면 내가 아까 요런 함수를 내가 이렇게 자른 값이랑 그 다음에 이런 함수를 내가 이렇게 잘라서 적분한 값이랑 같다. 이게 바로 푸비 정리 2입니다. 됐죠? 푸비 정리 2가 그거예요. 자, 푸비 정리 1은 뭐였냐면 다 x랑 y의 정의역이 다 상수에서 상수로 갈 때, 즉 사각형 형태에서 x랑 y랑 자리를 바꿔도 된다. 이게 푸비 정리 1이었고요. 푸비 정리 2는 뭐냐면 내가 자르는 거를 x축에 수직하게 x축의 평행을 자르거나 y축의 평행을 자르거나 그 값이 어떻다? 같다라는 게 푸비 정리 2입니다.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부터 예제를 풀어보면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됐죠? 개념 설명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